그 다음에요, 변화 제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 제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시스템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스24에 갔는데 이 상품을 봤는데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상품들, 이렇게 시스템이 나한테 추천해주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난 변화 제시성에 대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입력폼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용자가 이전에 스텝에서요 왔어요. 여기서 다음을 눌렀단 말이에요. 이때 입력했던 정보가 불러와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지 내가 또 입력하지 않고요. 이게 얘가 여기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런 거 입력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변화 제시성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 인지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네, 불러오는 거. 그냥 변화 제시성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또는 과업 수행하는 그런 페이지 간에 중복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시스템이 불러와서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의 또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과업에 수행하는 입력 필드에 비슷한 정보가 있다면 사용자가 중복적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의 더 가이드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변화지성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가독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요게 안내 문구 있잖아요. 뭐라고 안내 문구 있잖아요. 이렇게 안내 문구. 즉, 안내 문구는 행간, 자간, 여백 또는 단락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가. 이 안내 문구 중에서 사용자들한테 반드시 강조해야 할 문구가 있다고 하면 포인트를 주고 있는가.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굵기 또는 폰트의 색상의 변화 등이 되겠죠. 등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는 필드 값을 사용자가 선택하기 편리할 만큼 입력칸에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가독성이죠. 그 다음에 이 항목 있잖아요. 이 항목과 항목 간에 있다라면 여백이 적절해가지고 되어 있는가. 또는 가독성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 항목이 자체가 왼쪽 정렬 또 가운데 정렬에 맞춰져 있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가독성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논리성으로 볼게요. 논리성이라는 것은 화면 영역 간에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성 두 개예요. 이전 페이지의 과업과 다음 페이지의 과업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화면 영역 간에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이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슷한 것들이 모아져 있는가. 그러니까 얘와 위에 있는 항목과 밑에 있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슷한 성격인데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사용자들은 정보를 한눈에 인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들은 얘가 모아져 있는 거고요. 이게 모아져 있다라고 하면요,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서로 명확하게 얘가 서로 다른 영역인지 인지시켜주고 있는가. 그게 뭐가 나오니까 여기 타이틀이 있겠죠. 이제 소 타이틀로 얘를 구별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성을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 항목 간에는 이 항목을 보여줄 때는요, 항목을 보여줄 때는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있는가. 중요한 항목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항목들이 있다고 하면, 라디오 버튼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 항목들은 서로 베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종속적이고 베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논리성이죠. 자, 여기 지금 입력 필드 하나 갖고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걸 정리를 하면 입력 필드를 만드는 UI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UI 가이드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논리성이 됐고요. 이해성을 가볼게요. 이해성. 사용자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해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성이라는 걸 해볼까요? 보여주는 타이틀명, 여기요. 상단에 있는 제목 있죠. 제목은 명확하게 이 페이지를 대표를 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대표하는 페이지인가, 그리고 각각의 타이틀들은 사용자가 왜곡되지 않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안내하는 문구 있잖아요. 사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가. 이게 다 이해성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기억성이 있는데 일단 얘는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에 본다라고 하면 카톡에서 우리가 설정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 있죠. 사용자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경우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도 될 것 같아요. 확인 취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대화창이 열리게 되면 확인 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다 이제 그 사용자 주도권이고요. 시스템 주도권이 있어요. 시스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얘는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이 항목이 요 4자만 넣어야 돼요. 5자 이상 되면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숫자만 넣어야 되는데, 한글이나 영문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그런 오르메시 떠가지고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거.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시스템 주도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대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딱 필요할 때 대화창이 열렸네요. 대화창이요? 닫기 버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창에서요. 닫기 버튼이 밑에 있고 X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하나만 있으면 문제 생기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대안을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대화창이 열렸을 때는 사용자가 뭐 닫으려는 행위가 두 가지 이상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대체성이라는 얘기겠죠. 가동성이라는 것은 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가동성에 되게 해당이 될 거예요. 가동성이라는 것은 옵션을 다중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다. 네. 근데 대안이 있는 게 왜 중요하죠? 네? 대안이 있는 게 왜 꼭 필요한 걸까? 뭐 닫기 버튼하고 X 버튼이 있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왜 두 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용자들은 대화창 열리면 요것만 누르는 사용자가 있고요. 누구는 X 버튼 누르는 사용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용자가 하는 행위를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줘가지고요.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성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요. 목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목록? 보통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텍스트 목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요 중심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썸네일 이미지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검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최신순을 보는 사람도 있고 가격순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제 평점순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평소에 했던 패턴대로 습관대로 그를 우리가 선택의 폭을 여러 개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중성은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다중성이잖아요. 그쵸? 얘는 다중성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아이콘이나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콘 버튼 눌렀을 때 사용자가 기대했던 거랑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편집 버튼 누르면 이메일이 열리고요. 전화 버튼 누르면 전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아이콘들 있죠. 그것처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얘는 아이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뭔가 어떤 그런 게 아이콘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우선 외부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런 폼이 스타일이 다른 사이트랑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사용자가 낯설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 UI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다라는 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 있죠. 이런 거 어떤 표준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표준, 어떤 플랫폼을 따라온다는 거고요. 내부적인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부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전체 서비스의 UI가 통일된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건지, 폰트의 크기, 폰트의 색상, 제목 타이틀 이런 것들의 이 특정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8가지 모형인데요. 여기에서 친숙성이라는 게 빠졌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메타포를 뭐 사용하자 뭐 이런 건데요.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친숙성은요. 그럼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8개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UI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입력 폼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여러 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 테이블, 입력 폼, 그쵸? 이 폼 할 때는 뭐냐면 못해도 20, 30개의 가이드가 나올 거예요. 맞죠? 가이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즉, 근데 나머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요. 이 가이드만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폼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고려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발생되냐면요. 이거 고려하지 않고 일단 내 경험으로 그냥 화면 정의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검토받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내 경험으로 과거에 봤을 때 얘는 통합시키지 않을까? 얘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얘는 어떤 거에 변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 클라이언트가 검토를 하게 되면서 지적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요. 그리고 사용성 테스트를 하면 사용자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평상시에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게 왜 없어요? 이게 뭐 불편한 것 같아.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UI 가이드에 맞춰서 폼이 작성이 되면 결론은 나중에 유튜브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즉 UI 가이드를 이해가 돼야지만 결과를 보내면 우리는 화면 설명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UT에서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도 불편하다고 한 이야기가 어디에 유배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사례를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